자, 이번 시간에는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그러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잘못했어요. 어떤 착오든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을 했으니까 찢어버리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세금계산서 야 이거 발급했는데 내가 금액을 잘못 썼네. 뭐 이렇게 해서 종이세금계산서 시절에는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로 딱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찢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주 접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거래처에서 이거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된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잘못 발급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그게 수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해서 가산세 무는 건 아닙니다.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들 하고 발급 방법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크게 보면 교재로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두 페이지로 걸쳐서 나오니까 좀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다? 좀 이따 의미를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거, 소급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게 더 많아요?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거 세 가지. 대표적으로 계약, 환입. 처음에 나오는 게 환입,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변동이 되는 이 세 가지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거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을 했을 때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혹은 플러스 세금계산서 한 장 발급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작년께 계약 해제가 됐어요. 작년에 뭐 계약을 했던 게. 그러면 작년에 벌써 신고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죠? 그러면 계약 해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해요? 그냥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 발급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거 환입이라는 건 뭐예요? 반품이죠, 반품. 작년 거 상품 매출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반품이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년 거 수정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 발급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을 보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인 거죠. 환입된 날,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된다. 공급가액이 변동이 됐다. 계약 해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니면 매출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감소되는 것들에 대해서 변동이 발생한 그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혹은 금액이 뭐 1억이 늘어났다든지 뭐 공가액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작년 걸로 넘어가지 않고 전에 신고한 거를 수정하지 않고 해당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고했던 거를 그 변화를 일으키기 싫다. 변동을 주고 싶지는 않다. 기존에 했던 거 수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역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대표적인 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거
이게 흔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착오든 착오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들이 확대가 자꾸 되고 있어요. 여기 세법에 나오는 이거 말고도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들도 그냥 주소가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뭐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됐는데 그게 착오에 의해서 잘못 기재가 되느냐? 착오가 아니어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도 수정할 기회를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초의 작성일자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되는 거예요. 당초 거 취소하고 마이너스로 정확한 세금계산서 다시 한번 발급을 한다. 작년께 잘못됐어요. 그러면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이러한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 거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인 경우에는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그 다음에 착오 외의 경우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까지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다. 착오가 아니면 확정신고 차차기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도 바꾸지 않아 가지고 수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탈로 났다. 그러면 두드려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중 발급을 했다 그러면 하나를 마이너스를 하면 되죠. 한 장 발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발급을 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 보통은 작성일자를 소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장이 발급되죠. 당초에 잘못 발급한 거, 그 다음에 정확한 거 이렇게 두 장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착오로 이중 발급했다든지 발급 대상이 아닌 거 뭐 이런 것들은 한 장씩 발급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사후 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받아서 원자재 생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죠. 그죠? 근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없으면 뭘 발급해야 돼요? 원자재 생산업자는 원자재 국내 사업자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라는 건 국내 사업자한테 내가 뭔가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용을 하는 거죠. 영세율을. 그러려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란 말이에요. 그 구매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내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근데 사후에 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라는 건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인이 되면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을 막 해야 되는데 오늘이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까지는 어찌됐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구매확인서를 상대방에서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고 내일 상대방이 구매확인서를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오늘 발급한 과세세금계산서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정확하게 발급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크게 수정세금계산서는 두 가지가 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거, 이게 반품, 계약 해제, 그다음에 계약 해지 등의 공가액이 변동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세금계산서 그냥 발급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신고했던 거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거는 어떠냐? 작성일자를 소급한다라는 얘기는 과세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미 신고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된 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대상 여부,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거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수정하지도 않으니까. 그죠? 근데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거는 신고기한 내다라고 하면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바꿀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신고기한이 경과됐어요. 이미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넘어갔어. 그럴 경우에는 기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라고 하면은 세금을 더 낸다 이런 뜻이고요. 경정청구라는 건 세금을 돌려달라 이런 취지인 거죠. 여러분들은 세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반 납세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수정신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13페이지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홈택스에서 그 214페이지부터 쭉 그 217페이지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볼 텐데 거래처에서 많이 물어보죠. 이 수정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잘 안 해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무실에 막내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래처에서 물어봤을 때 좀 답답하죠. 그죠? 내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심심하면 발급 키까지 안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혹은 1원짜리 발급을 하든지 뭐 여튼 그런 방법으로 한 번씩 해보면 아니면 뭐 그런 거를 제가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죠? 214페이지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 화면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혹은 범용 공인인증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인인증서가 있죠. 그러면 조회 발급에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들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을 클릭을 하면 수정 발급을 할 거냐, 수정 발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승인 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죠? 승인 번호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조회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월달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로 하나 검색을 해볼까요? 한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무회계 한백이라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죠, 그죠? 이거를 수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5월달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거를 내가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들이 선택을 하게끔 나옵니다.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기재사항 착오냐, 이중발급이냐, 내국수정장 등 사후개설 사유에 의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냐, 아니면 이 밑에는 뭐예요? 작성일자는 변동사유 발생일, 계약 해제일, 환급된 날로 발급한다. 이게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거죠. 소급하지 않는 거. 위에가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착오 정정이다. 그래서 발급 누르면 기존에
발급했던 게 쭉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가지고 발급하기 이렇게 누르면 된다. 두 장이 발급이 되는 거죠. 계약 해제다 라고 하면 뭐예요? 계약 해제.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한 장. 오늘 계약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발급하기 누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홈택스에 들어오는 위에는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거, 그죠? 신고 기한 이후에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야 된다. 수정 신고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수정 신고가 될 수 있고 경정 청구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수정이라는 거는 세금을 더 내겠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거는 기존에 신고한 거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홈택스에서 얻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뭐 발급 방법 내려받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래처에서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거래처에다가 쫙 보내줘도 신규 사업자 혹은 담당자가 없는 그러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뭐 누군가 해야 되겠죠. 대표가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안내를 잘 해주면 이쁨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